녹음을 할 때마다 황금 비율의 소맥 한 잔이 그리워지는 안타까운 방송. 오늘 술기운의 작가생활에서는 재능 기부를 강요하는 방송사의 실태, 급여를 주지 않고 버티는 방송사로부터 떼인 돈을 받는 법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술기운의 작가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사람 치고 좋은 놈 없다. 오늘 술기운의 작가생활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소개도 각자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차 현직 방송작가고요. 네. 프리랜서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고 방송작가 유니온의 지부장이 된 원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따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유니온의 재갈공명. 저는 여기 좀 덧붙이고 싶어요. 방송작가 유니온의 이제 3화 중달, 여포 봉선, 장비 입덕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 합니다. 야, 김순미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작가 유니온 사무국장 김순미입니다. 지금 2년차, 사무국장 2년차를 하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은 뭐 잡다한 사무를 다 총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 오래 한 사람들과 방송 오래 한 사람들을 오래 지켜본 사람 셋이 만드는 짬에서 나온 바이브, 오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원고를 처음 받았을 때 단어 3개의 조합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오늘 주제가 강제 재능 기부입니다. 한 글자도 안 맞는 얘기죠. 아니, 강제와 기부가 둘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속 터지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김순미 국장님, 이런 강제 재능 기부 문제, 말하자면 돈 떼인 이야기가 도저히 많이 들어오죠. 주로 들어오는 상담의 70% 이상이 이 돈 떼이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임금 체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좋은 말로. 좋은 말로. 돈을 이제 떼이는 경우도 임금 체불이지만 뭐 돈을 제 날짜에 안 주고 늦게 주는 것도 임금 체불이고 일을 하고도 이제 돈을 못 받아서 사실 이제 억울한 마음에 노조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 작가님도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시죠? 네, 저도 경험한 적이 여럿 있는데요. 네. 한 6개월치의 이제 월급을 6개월이요? 네, 6개월치의 월급을 밀린 거예요. 이제 당시에는 노조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별의별 진짜 변호사를 선임해보겠다, 네. 신고해보겠다, 네. 아니면은 본사에 얘기를 하겠다. 외주 제작사였군요. 외주였었거든요. 근데 본사에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런 압박에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 1년 뒤부터 달달이 나눠서 몇십만 원씩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밀린 돈을 한 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네. 1년 늦게 그것도 한 달씩 쪼개가지고 줬다. 네. 그러면 지금 원 작가님 말씀대로 방송사가 직접 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쵸. 대부분 이제 제작사 외주 네.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그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본사는 지급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늦게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막 길게 장시간 네. 아예 안 주거나 아니면 밀려서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외주에서 보면 사실 외주들은 본사에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돈을 제작진들에게 늦게 주는 거죠. 잠깐만요. 돈을 본사에서, 그러니까 방송사 본사에서 돈을 받아. 네. 그러면 여기 돈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받았으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안 줘요? 그 돈을 이렇게 돌려막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이제 제작사가 네. 이제 어려운 제작사도 있고 돈을 굴려야 되는 제작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본사에서 돈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제작진들로 다 나가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이게 안 나가고 내가 묶어두는 돈들이나 다른 걸 먼저 해결하는 금전적인 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마지막까지 밀리다가 받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국장님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제작사들이 이렇게 돈을 안 주고 미루거나 했을 때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죠. 사실은 이제 계약서가 필요하고 네. 사실 이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보통 이런 노동의 세계에서는 정말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순리대로 하자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방송계 문제는 사실 네.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도 하나 있고 네. 그래서 임금 체불 진정을 해도 사실 반려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주 제작사는 정말 계약서 더 많이 안 쓰죠. 지금 뭐 전체 방송사에서도 계약서를 많이 안 쓰고 있지만 외주 제작사는 더 안 씁니다. 이런 어떤 종합적인 문제들이 지금 엉켜 있어가지고 노조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이 쩐과 관련해가지고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그 중에서도 찐 스토리 하나를 좀 뽑아 오셨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돈 몇 푼에 자존심도 버리고 방송작가라는 제 직업까지 버려야 하나 고민했던 9년차 작가입니다. 제가 일했던 외주사는 그 프로그램 딱 하나만 제작을 하는 소규모 제작사였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제작비가 부족하다. 본사에서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급여일로부터 2일, 3일, 길게는 7일씩 입금을 늦게 주기 일쑤였습니다. 문제는 대표가 제작사뿐만 아니라 무려 강남, 그것도 청담 부근에서 그럴싸한 선술집을 함께 경영하고 있고 거기서 나는 적자를 우리 프로그램 제작비로 메우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일은 일대로 하면서 급여일만 되면 돈을 달라 쩔쩔매야 하고 눈치 봐야 하는 현실이 더러워 퇴사를 선언하는 저에게 그 대표는 빅엿을 투척했습니다. 무려 한 달 이상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고작 150만 원을요. 결국 전 방송작가 유니온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원 작가님께서 그 제작사들이 사정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먼저 처리하느라고 임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만 해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래 뭐 카메라를 샀는데 뭐 그거 대출해서 받았던 거를 좀 먼저 상환을 해야 되는 급한 사정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뭔가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담동에 선술집을 하신다. 거기 적자 보전을 하는데 제작비를 땡겨서 쓰신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거 배임 아닙니까? 횡령 아닙니까 이거? 정말 욕하고 싶네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게 되게 좀 경악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체불당했다고 오는 임금들이 큰 돈이 아닌 게 작아요. 더 속이 터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연자께서도 이제 150만 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적게는 뭐 5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뭐 500만 원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연도 이 작가님이 처음에 노조 문을 두드렸을 때 이제 4개월 동안 돈을 못 받아서 150만 원을 못 받아서 저희 이제 제보를 해주셨던 거예요. 4개월 동안 못 받았다는 건 이제 150만 원을 나중에 준 건가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같이 노조가 대응을 해서 해결을 했죠. 노조가 대응을 해가지고 그나마 돈을 준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네, 사실 이 사건은 저희도 이제 임금 체불을 좀 해결해봐야겠다라고 딱 했던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제 전공법을 쓰려고 생각했어요. 노동자로서 일했던 좀 근로 실질도 있었고 그래서 정식으로 노동청에 이제 진정을 해서 임금을 받아내야지 진정서를 접수하기 이틀 전에 그래도 이제 내일 모레 진정서를 접수하겠다 마지막으로 문자를 한번 보내보자. 그 사장한테? 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근데 이게 웬걸? 그 다음날 바로 150만 원 중에 50만 원이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50만 원이요? 네. 그걸 또 쪼개기를 해? 야, 그 와중에도 쪼개기를 합니까? 네. 와. 그래서 이제 50만 원 주면서 조금 시간을 벌려고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입금해주지 않으면 원래 예정했던 날짜에 바로 진정서를 접수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나머지 100만 원을 입금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줄 수 있는데 그렇죠.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너무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네. 있는데도 돈을 안 주는 거고 네. 돈을 안 주면 무조건 그만큼 자기가 이익이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사실은 해결이 돼서 참 놀라기도 했고 허탈하기도 했고 뭐 아. 그랬던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을 처음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임금 체불을 되게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했죠. 이렇게 줄 돈이 있는데도 돈을 안 주는 인간들이 많다 그러면 뭔가 좀 핑계거리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더 쉽게 돈을 안 주려고 할 것 같은데 요즘이 딱 그럴 때죠. 요즘에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랑 돈 주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되게 안 주는 제작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방송이 밀렸다. 코로나로 방송이 네. 잠정 중단됐다. 코로나로 돈이 없다. 근데 어쨌든 아니, 코로나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하나의 핑계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혹시 올 상반기에 코로나 핑계를 댔던 인간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인간이 있다면 그 네. 어떤 경우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특이한 경우인데 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있고 나서 역시나 저희 조합원님 중에 한 분이 또 제보를 하셨어요. 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주셔야 하는 분이 대구를 갔다 와서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 계좌이체 안 됩니까? 아, 스마트폰 없대요? 네, 그게 자가격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게요. 아니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 뱅킹이 이렇게 그래서 못 준다는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네. 아니. 10만 원이요? 애초에 안 떼이는 방법이나 어떤 스킬이나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사실 처음에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런 제작사들은 외주를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사가? 왜 안 하는 거지? 방송 작가 유님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문자 보내면 바로 보내주세요.